안녕하세요. 이젠 말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유튜브 닉네임 버벅입니다. 이젠 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데요. 전 세계 혹은 아니면 대한민국의 말 더듬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. 저도 말 더듬을 굉장히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채널을 통해서 말 더듬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한층 더 나은 자연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혹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 말더듬증을 오늘은 좀 정의를 한번 좀 해볼까 해요. 제가 말더듬증을 고치면서 저 스스로의 어떤 일련의 치료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말더듬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.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까지도 책을 잘 못 읽었었습니다. 이렇게 뭐 학교 시간에 선생님들이 책을 읽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잖아요. 한 아이씩 이렇게 시키면서 그때 책을 못 읽어서 굉장히 난처한 적이 많았었죠. 지금 생각하면 좀 난처한 건데 옛날에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들이었죠. 책을 아예 한 단어조차도 못 말할 정도였으니까요.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안 나오니까 여기 막혀서 이거를 빨리 말을 하고 싶으니까 막 몸에 학대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막 몸을 베베 꼬거나 막 여러 가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액션들이 조금 동반이 됐던 그런 말더듬증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도 100% 고치지 못했습니다. 100%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말더듬증에 있어서. 하지만 90% 정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진짜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말 더듬으시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더라고요. 사실은 나도 막 너무 말하고 싶은데 이제 남의 얘기를 오히려 더 잘 들어주게 되니까 또 그런 쪽으로 또 친구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나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좀 꾸준히 이렇게 잘 들어주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죠.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책을 못 읽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뭔가의 대화를 할 때 말보다는 뭐 이렇게 행동이 먼저 수반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. 더 웃긴 거는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말더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. 아마 다 동일하실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노래는 말더듬이 없잖아요. 말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할 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또 잘합니다. 랩도 잘하고요, 심지어. 그죠? 그리고 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대화가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. 술 마시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? 기분이 좀 차분해진다라고 할까? 그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혼잣말 할 때, 또 혼잣말 할 때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지만 혼잣말 할 때도 뭐 이렇게 남들이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을 좀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외국어를 할 때, 외국어를 할 때 좀 안 더듬더라고요. 사실 이제 외국어 할 때는 전혀 안 더듬었었는데 어느 순간 한번 더듬기 시작하니까 또 외국어도 어찌됐든 더듬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말더듬을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외국어 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
외국어 할 때가 왜 그러냐, 이제 왜 안 더듬었을까?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아니, 외국어 할 때는 전혀 안 더듬었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? 제가 이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치료 방법 중에 일련의 치료 과정들의 힌트가 바로 외국어에서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지만, 일단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지, 또 저는 어느 정도로 말더듬증이 심했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인사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말더듬증이 어떻게 왔냐면, 초등학교 때 옆집 형이랑 자주 놀았었어요. 굉장히 바로 옆집이니까요. 그 옆집 형님이 말더듬이 굉장히 심했었는데, 그 형님을 따라하면서 놀리다가 따라하다가 이렇게 말더듬증이 좀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뭐 특히나 어렸을 때 좀 이런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더듬증을 쉽게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주변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의 환경의 요인을 잘 받는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고, 그때 좀 빨리 뭔가를 깨닫고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든지, 아니면 부모님들이 좀 알아서 좀 언어 치료라는 이런 것들을 좀 받았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. 이제 성인이 돼서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이미 벌써 몸에 많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, 또 성인들의 치료법이랑 아이들의 치료법이랑 좀 많이 다르다기도 하기도 하시고, 그래서 웅변학원도 다녀보고 뭐 여러 학원들도 치료도 받아봤는데 사실 저한테 효과가 있는 건 없었습니다. 그 중에 좀 얼토당토 않는 것들은 뭐였냐면, 첫 발음을 할 때 처음 단어가 안 나오니까 좀 길게 숨을 쉬면서 길게 얘기하라는 거였어요. 처음에는 좀, 뭐 예를 들면 우리가, 저는 영상을 찍습니다,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저자가 안 나오니까,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였거든요. 이게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어렵더라고요. 좀 현실에 맞지 않고. 뭐 이런 것들도 저도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저의 치료 방법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. 제가 20년 동안 못 고치는 걸 고쳤으니까요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10가지 방법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면서 말더듬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저는 닉네임 버벅이었고요. 오늘 이렇게 첫 영상을 시작으로 한두 개씩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, 다음번에는 말더듬을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